네, 안녕하세요. 한국놀이치료협회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과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놀이치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놀이치료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세 가지 이론,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과 도나드 위니캇의 대상관계 이론과 그리고 이 현대 최면 치료인 에릭슨의 이론, 이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이 하나의 놀이치료 모델을 이제 새로 만들려고 연구 중에 계속 있습니다. 근데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아직 공부를 더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놀이치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저희 상담 기관에 오시는 분들한테 놀이치료를 얘기를 하면 이제 언론이라든가 많이 소개됐음에도 되게 낯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 심리 상담이 뭐냐 부분에 대해서 좀 낯설어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놀이치료라는 것은 어떤 아동 심리 상담 분야의 한 분야이거든요. 이제 어떤 신체적 문제가 아닌 어떤 신경계적 문제가 아닌 어떤 심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는 것이 심리 상담입니다. 이 심리 상담이라는 용어도 이제 심리 치료라기도 하고 심리 상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용어들이 이제 혼용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는데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구분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면은 심리 치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병원이 아닌 저희 같은 사설기관, 뭐 복지관이라든가 학교 내 어떤 부설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보니까 무슨 상담센터, 무슨 아동 발달센터, 무슨 클리닉, 뭐 이렇게 있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이제 심리 상담이다. 뭐 이렇게 쉽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심리 상담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주로 연령대별로 그것도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제 아동들, 어린 아이, 영유아부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아동 심리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을 주로 상담을 할 경우 이제 위클래스라든가 위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청소년 상담입니다. 그리고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냥 심리 상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부모 상담이다, 뭐 양육 상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아동 상담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놀이치료가 있고요. 미술 놀이치료가 있고, 이제 몇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놀이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놀이치료라는 영역에도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신분석식 놀이치료, 분석 놀이치료, 아들러 학파 놀이치료, 표현 놀이치료, 아동중심 놀이치료, 부모자녀 놀이치료, 게스탈트 놀이치료, 경험적 놀이치료, 가족 놀이치료, 집단 놀이치료, 생태학적 놀이치료, 치료놀이, 해결중심 놀이치료, 인지행동 놀이치료, 이야기 놀이치료, 플로타임 등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요. 이러한 기법들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치료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어떤 심리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배경이 있고요. 그 배경 플러스 놀이라는 매체를 사용을 하면 놀이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매체가 놀이가 아닌 미술, 음악,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미술 치료가 되고 음악 치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 배경, 심리학 하면 이제 정신분석학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이제 정신분석뿐만 아니라 행동주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적진 않았네요. 인지 접근
있고요. 그 다음에 융의 분석 심리학이 있고요. 아들러 심리학, 칼 로저스 심리학, 게스탈트 심리학, 경험주의 심리학, 가족 심리학, 생태학적 이론, 애착 이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 플러스 놀이가 되는데요. 놀이가 이제 치료자가 주도하지 않고 아동이 주도해서 놀이가 진행이 되면은 비지시적 놀이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계획이 잡히고 놀이치료사가 주도하에 어떤 특정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놀이 형태는 이제 지시적 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쳐지면 놀이치료가 되고요. 정신분석적 이론을 가지고 비지시적이전 지시적이던 놀이라는 형태가 하면 정신분석적 놀이치료가 됩니다. 정신분석 놀이치료는 이제 비지시적 놀이치료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유흥분석 심리학을 가지고 요거는 좀 애매하지만 지시적 놀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시적 놀이가 합쳐지면 이제 모래놀이 치료 형태입니다. 물론 이 모래상자에 네가 꾸미고 싶은 걸 꾸미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지시를 하지 않지만 어떤 이제 놀이 방식에 대해서는 한계를 두기 때문에 지시적 놀이 치료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들러 심리학을 가지고 지시적 놀이 방식을 사용하면 아들러 놀이 치료가 되고 칼 로저스 심리학을 가지고 비지시적 놀이를 사용하게 되면 아동중심 놀이 치료가 되고 이런 식으로 놀이 치료가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한 가지의 이론 기법을 고수한다기보다는 중심된 이론을 가지고 치료 기법을 가지고 이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 아동중심 놀이치료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의 상당 기법들을 이제 융합시키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역동적 모델이다라고 이제 프로이드 얘기가 나옵니다. 프로이드가 이제 정신분석학을 창설했는데요. 이 정신분석학을 아동에게 적용한 기법으로 이제 안나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드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인이라는 대상관계 이론자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카 기법이 있고요. 융의 분석적 놀이치료 기법도 있습니다. 융은 이제 학파가 커져서 이제 따로 분석심리학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정신 역동적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의 분석적 놀이치료 기법과 당시 이제 세계 치료 기법이 합쳐져서 이제 모래놀이 치료 기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인본주의적 모델은 정신분석적 모델에서는 치료자 대 내담자의 관계, 상하관계가 뚜렷하다면 인본주의적 모델에서는 그 관계를 동등하게 가져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학과 놀이치료라든가 표현 놀이치료, 아동중심 놀이치료, 부모자녀 놀이치료, 게스탈트 놀이치료, 경험적 놀이치료 등이 있습니다. 체계 모델은 어떤 사회적 구조를 보자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이제 가족놀이치료, 집단놀이치료, 생태학적 놀이치료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치유놀이 기법이라든가 해결중심 놀이치료, 인지행동 놀이치료, 이야기 놀이치료, 플로타임 등이 이제 최근에 나온 모델 중입니다. 네, 이렇게 놀이치료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쌍둥이 파파의 부모교육 공간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질의를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답변은 제가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네, 네이버 카페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